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진도가요. 355페이지 펴주시고요. 355부터는 이제 허가 쪽을 공부합니다. 건축 허가.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 우선 그 제 1절 제목에 보면은 사전 결정이라고 나와 있죠? 사전 결정. 이걸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전 결정의 뜻을 알아보면 사전 하니까 허가 받기 전 그렇습니다. 허가 받기 전에 결정해달라 이거예요. 뭘 결정해달라? 허가 받기 전에 이 건물 줘도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허가권자에게 물어보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의 건축법은 규제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을 배려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A라는 자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불허가 처분을 받아줘봐요.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이 자는 굉장히 난감하죠. 땅은 샀는데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A는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허가권자에게 여기에다가 상가를 줬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허가권자가 법령을 검토하죠. 검토해서 사전에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좋다라고 통지해줘요. 법을 검토한 다음에 저도 좋다 통지한다. 이것을 사전 결정 통지라고 해요. A에게 통지해 주겠죠. 그럼 A는 이제 통지를 받았다고요. 저도 좋다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를 받았어도 허가를 또 신청해야 될까요? 신청 안 해도 될까요?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의 결정은 이것은 허가를 대신하지는 않고요. 다만 물어보는 것뿐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2년이에요.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되고 말죠. 자, 내용 확인합니다. 자, 사전 결정의 뜻이 뭐라고요? 허가 받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저도 좋으냐 물어본다. 자, 의부터 봅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랬어요. 허가권자 밑줄 딱 치고요. 허가권자에게 그 건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잖아 밑줄. 그러니까 사전 결정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물어볼 수 있다. 그럼 뭘 물어보느냐? 박스 1번 보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령에 허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물어볼 수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직접 허가를 신청하는 거 하고요. 사전 결정을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거 하고 사전 결정을 거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동시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2번인데요.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를 동시 신청할 수 있다. 동시 신청에다 몇 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말이죠. 교통 영향 평가가 있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동네에 만약에 이마트가 들어왔다고 쳐봐요. 교통 대란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대형 건물을 지을 때 교통의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분담금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죠.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이제 3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그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 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합니다. 대지가 일정 면적 이상일 때 소규모 평가를 하는 대상이죠. 이때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원상과 소규모 환경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라면 하라는 거죠. 누구랑 한다고요? 환경부 장관. 왜 환경부 장관? 환경 쪽이잖아요. 환경 쪽이니까 환경부 장관. 요걸 갖다가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라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환경 쪽이니까 환경부 장관이다. 이제 04번 사전 결정 통지가 나옵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나 규모나 용도를 사전 결정을 하고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저도 좋다 알려주는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사전 결정 통지라고 한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05번에 사전 결정의 효과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땡땡 하고요. 의제라고 적자. 의제. 의제라는 게 뭔 뜻이죠?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박스에 몇 개 나와요? 이 네 가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왜 간주할 수 있을까요? 허가권자가 사전에 결정할 때 관계법을 싹 다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서 요 네 가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네 개니까 시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고요. 감정평가사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첫 번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개발 동그라미 딱 치고요. 두 번째, 산지 전용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산지 동그라미. 세 번째, 농지 전용허가는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농지 동그라미. 그럼 2번과 3번을 묶어주세요. 산지와 농지 쪽 아니에요? 이걸 커플이라고 적었어요. 커플. 공법상 커플은 농지와 산지입니다. 농지가 나오면 반드시 산지가 따라 붙어요. 이것을 커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천 점용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천의 동그라미. 딱 4개. 개발, 커플 2개, 그리고 하천은 간주합니다. 과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요 4개를 넣었고요. 엉뚱한 하나를 집어넣었죠. 이게 바로 도로 점용허가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정답이었겠죠? 하천, 커플, 그리고 개발 쪽은 의지한다. 자, 이제 07번 내려갑니다.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2년 색깔 딱 칠하고요.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라. 이 기간 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 결정은 효력이 상실되고 말아요. 여기까지가 사전 결정이죠. 아주 간단하죠. 출제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2년이에요. 2년. 이걸 1년으로 바꿔냅니다. 2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법을 공부할 때 연수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걸 다 잡으면 좋겠죠. 자,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2년만 잡으면 되겠더라고요. 또 중요한 게 다 2년이더라고요. 2년을 갖다가 건축법을 다 틀어보니까 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중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2년짜리 5개를 한 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다 싹 다 정리하자. 나올 때마다 정리하자. 자, 제목은 2년입니다. 자, 첫 번째,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도 좋다, 통지를 받았다. 그럼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죠.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라. 만약에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어떻다? 자, 이렇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다.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죠. 허가를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것은 효력 상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미리 적을게요. 심의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건물은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특수한 건물 있잖아요. 특수한 건물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럼 심의 결과를 통지받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 결과는 효력이 상실되고 만다. 효력 상실 이렇게 미리 적어 놓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도 나갈게요. 이제 오른쪽에 제2절 건축 허가를 보겠습니다. 1번에 의가 나오고요. 2번에 법적 성격이 나오는데 자, 허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 허가죠. 자, 허가는 이겁니다. 처음에 할 수 있었던 내 자연적 권리가 있다. 내 자연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지당한다. 금지. 금지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러죠? 부작위. 들어봤죠? 자기는 하게 하는 거고 부작위는 못하게 하는 거니까 금지랑 똑같은 얘기예요. 금지당했다가 다시 해도 좋다 풀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허가예요. 허가는 이런 뜻이죠. 여기 내 땅이 있었다. 내 땅이 아니고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십 메타짜리 구덩이를 팔 수도 있잖아. 그죠? 내 땅이니까 자연적 권리가 있다고요. 근데 전혀 안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금지를 합니다. 그죠? 금지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이 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여기다 튼튼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 해도 좋다 풀어주는 거예요. 해도 좋다. 그죠? 이게 바로 허가입니다. 할 수 있었으나 금지당했다가 다시 풀어준다. 그래서 허가는 금지의 해제.
금지를 해제한다. 그래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되찾아오는 거죠? 권리 회복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권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권리를 설정한다 그러면 X. 권리를 설정받는다는 건 X에서 O로 가는 건데 회복은 다시 되찾아오는다는 뜻이죠. 자, 이와 같이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회복해 주는 걸 우리 행정학에서 명령적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허가는 명령적 행위입니다. 앞으로 명령적 행위가 뭐냐 그러면 명령 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읽으면 돼.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회복한다. 그럼 허가는 말이죠. 기준을 정해놓는 거죠. 법에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 기준에 합당할 때만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기속행위라고 한다. 기속행위 들어본 적이 있죠? 기준에 예속당한다 이거죠. 따라서 허가는 재량행위가 아니다. 재량행위 X. 허가가 만약에 재량행위였다면 기준에 합당치 않더라도 돈만 갖다 찔러주면 허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가는 반드시 기준에 의해서 예속당한다. 또 하나, 허가는 구도로 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해야 되죠.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 반드시 허가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 그럼 허가는 말이죠. A가 만약에 허가를 받았다고 치면 허가권자는 A의 능력을 보고 해준 거예요? 건물의 상태를 보고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적 허가예요? 대물적 허가예요? 대물적 허가입니다. 물건을 보고 해준다고요? 대물적 허가. 만약에 대인적 허가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해주는 거예요. 의사면허, 약사면허. 이건 대인적 허가죠. 이런 사람의 능력을 보고 해주는 의사면허, 약사면허는 자식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물적 허가는 이전이 가능하다. 허가의 이전이 가능하다. 자, 이런 얘기죠. A가 허가를 득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있다가 A가 사망을 합니다. B가 이 공사를 이어받죠. 건축주가 바뀐 거죠. 이때 허가를 또다시 받습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걸 가져갑니까? 가져가죠. 그럼 결국 A의 능력을 보고 해준 게 아니라 건물의 상태를 보고 해줬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도 이거 안 바뀌었으니까 허가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럼 허가가 이전되니 건축주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합니다.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고하고 허가를 이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럼 허가를 만약에 받고 해야 되는데 무허가 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졌어요. 무허가 행위를 하면 유효할까요? 무효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효하다, 무효가 된다? 우리 언니가 얘기해봐요. 무허가 건물 있잖아,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럼 유효하다, 무효가 된다. 응? 유효하다고요? 대변인인가 봐요. 맞습니다. 유효합니다.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있잖아요. 유효한 거예요. 다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처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는 유효, 무효를 따지는 개념이 아니고요. 적법함을 따져서 처벌성을 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적법 요건이라고 한다. 허가는 적법 요건이다. 그래서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졌어요. 발각이 되면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처벌 들어가요. 처벌이 셀 것 같아요? 약할 것 같아요? 만약에 시흥시에다가 건물을 져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졌어요. 그럼 징역도 살고 벌금도 물겠죠? 징역은 몇 년 정도? 찍어봐 한번. 3년 정도? 그 다음에 벌금은? 3천만 원? 3년에 3천 아주 입에 뱉죠, 그죠? 3년은 맞았어요. 근데 5억입니다, 벌금. 3년에 5억이에요. 예전에 5천만 원인데 10배로 뛰었죠. 그 정도로 무허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의 벌금을 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의의가 나오죠. 건축허가란 건축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킨 후에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한다고 나오죠. 금지 해제라 밑줄. 그래서 권리를 회복시켜준다고 돼 있네요. 권리회복이라 밑줄. 이것을 명령적 행위라고 하죠. 명령적 처분이라 밑줄. 자,
자, 이제 02번에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은 1번 금지를 해제한다는 거예요. 무슨 금지?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고 되어 있죠. 상대적 밑에다가 일반적이라고 써도 맞습니다. 상대적이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 그러나 거기 반대말 표시가 되어 있죠. 절대적 금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금지가 뭐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살인하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졸지 말아라. 이걸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절대적 금지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상대적 금지를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명령적 행위입니다. 명령적 행위의 뜻이 뭐라고요?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회복시켜준다. 이게 바로 명령적 행위입니다. 넘기시고요. 세 번째, 기속행위라고 돼 있죠. 허가는 기준에 의해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한다. 요거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재량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재량행위는 아니다. 네 번째, 대물적 허가죠. 대물적 허가. 따라서 이전이 할 수 있다고 두째 줄에 나오죠.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전과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03번에 허가권자를 공부하자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에게 허가권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그냥 시군구 그럽니다. 이건 반쪽밖에 안 맞는 거죠. 자, 논리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원칙과 예외로 나눠진다고 해요. 자, 허가는 국민이 관청에 가서 받는 게 허가입니다. 그죠? 국민이 관청에 간다. 멀리 가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장관에게 간다? 지자체로 간다? 그러니까 지자체예요. 대부분 장관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에게 받습니다만 대부분은 지자체에게 간다. 그럼 지자체를 나눠보면 넓은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작다,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광역자치단체가 뭐가 있죠? 특별시가 있죠. 특별시. 또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 특시라고 쓰고요. 또 특별자치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가 있다. 이건 넓다고 해서 광역자치단체. 그럼 특별시 안에는 구가 있나요? 자치구가 있죠. 광역시에는 구가 있나요? 군도 있나요? 그렇죠. 군도 있어. 그러니까 특별시에 광역시에 군도 있고 구도 있다. 이 구는 자치구를 뜻한다. 그러면 특시, 특도는 별도로 빼놔야 돼요.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을 얘네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얘네가 허가하는 거예요. 이제 도로 가볼까요? 도에는 시도 있고 군도 있다. 그럼 생각해봐요.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의 격을 받을까요? 특광으로 갈까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건 구청이나 군청이죠? 그 자리에 받습니다. 그다음에 특시, 특도는 따질 거 없다고요? 무조건 얘네한테 받고요. 이제 도가 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가까워요? 경기도청에 가까워요? 경기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있어요. 이 청사가 의정부에 있어요. 경기도는 도청에 2개 있어요. 이 청사는 의정부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초로 가는 것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를 여기다 또 쓸게요. 기초가 시군구잖아. 그죠? 그러니까 허가는 광역으로 가요? 기초로 가요? 일로 가야 편할 거 아닙니까? 국민이. 그래서 원칙은 시군구청장이에요. 가까운데 시군구로 간다. 이 구는 무슨 구라고요? 자치구. 특광에는 구예요. 그리고 특시, 특도는 모든 권한이 얘네가 있으니까 얘네가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 이렇게 되는 거죠. 원칙은. 이제 예외가 있어요. 자, 보자고요. 특별시, 광역시에다가 집을 질 때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여기다 큰 거 진다고, 큰 거, 대형. 여기서 대형이라면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 이상이죠. 이 대형을 지을 때 구청장이나 군수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허가한다? 특광이 허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 큰 거 지을 때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예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그런데 도로 가보자. 도에는 시군이 있잖아요. 이 시군 지역에다가도 큰 거 지을 수가 있잖아요. 큰 거. 21층 이상, 10만 이상. 이때는 누가 허가를 해야 될까요? 도지사에게 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도지사에게 간다고 쳐봐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좀 덜하죠. 근데 만약에 경기도 연천군, 거기다 큰 거 진다? 그럼 연천 군민이 수원까지 와야 돼요. 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시군 지역에다가는 큰 거 진다 할지라도 허가는 시장원수가 하는 거예요. 다만 이 시장원수가 도지사를 찾아가서 사전에 승인받은 거예요. 주민을 배려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원수가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받는다. 사전 승인은 허가받기 전에, 허가하기 전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도지사에게 승인 받았죠? 받고 나서 얘네가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에 도지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전 승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허가권자는 원칙은 특시, 특도, 시, 군구. 예외는 특, 광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교재 볼게요. 자, 1번의 원칙이 누구로 나온다? 특시, 특도, 시, 군구 확인 딱 해주시고. 예외는 누구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박스를 보면 21층 이상인 건축물이랄지 2번에 연면적 합계 10마 이상 요 두 개를 대형이라고 볼 수 있다. 큰 거 지을 때 특광허가를 받습니다. 근데 밑에 이제 괄호수를 볼까요? 연면적 10분의 3 이상을 증축했더니 대형이 되었습니다. 21층 이상이나 10만 이상이 되어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광허가를 받는다.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3이니까 30%잖아요. 30% 이상을 증축했더니 대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도 특광허가를 받는다. 다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건물은 제외 그랬어요. 공장이나 창고나 심의를 거친 건 대형이라 할지라도 특광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럼 누구에게 받는다?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인데 왜 시군인 거야? 군수나 구청장이죠. 군수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있습니다. 자치구 맞습니까? 송파구. 5층짜리 건물을 줘요.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송파구청장. 송파구에 롯데이월드가 있잖아요. 123층. 이걸 짓습니다. 대형이죠? 누가 허가한다?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시흥시로 와보자. 시흥시에다가 3층짜리 주택을 짓습니다.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시흥시장. 그럼 시흥시에다가 25층짜리 숙박시를 설치한다. 대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누굴 찾아가요? 시흥시장을 찾아가서 허가를 신청하죠. 그럼 시장이 누굴 찾아간다? 21층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도지사를 찾아가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와서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죠? 그럼 저쪽 안산시로 가봅니다. 안산시 무슨 구가 있나? 상록구가 있나? 상록구죠? 상록구는 자치구예요, 비자치구예요? 그죠? 상록구에다가 10층을 진다.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안산시장에게 받는다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책을 갖다가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한 장 넘기면 360페이지 바로 2번 제목을 보자. 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요식적 행위라고 적자. 허가는 구도로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죠. 제목만 확인하시고요. 이제 3번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나옵니다. 사전 승인에 밑줄 치고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허가하기 전에 확인받는 거. 허가하기 전에 확인받는 거. 이게 바로 사전 승인. 허가하기 전에 확인받는 거. 누가 누구한테 받는다? 시장 군수 화살표 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받는 겁니다. 시장 군수 화살표 도지사.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전 승인을 받는 대상이 박스에 1, 2, 3, 3개 있습니다. 우선 1번은 대형 건물이라고 적었어요. 대형 건축물.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 이상. 물론 이것도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서 대형이 되어도 똑같고요. 그리고 공장, 창고, 심의 거치건 제외 똑같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왜 제외시키냐? 공장, 창고는 대부분 10만 이상이에요. 이걸 대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심의를 거쳤으니 굳이 특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대형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을 시군 지역에 지을 때 사전 승인 받자는 거고요. 이제 2번, 3번을 묶어주세요. 2번은 새카만 박스에 숙박과 위락설이 있나요? 밑줄 쳐놓고.
그리고 3번도 위락과 숙박이 있지 않습니까? 밑줄 쳐놓으세요. 숙박과 위락이 있잖아, 그죠?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우리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죠? 어둠의 시설이라고 그랬죠. 똑같은 어둠의 시설이죠? 비건전하단 말입니다. 이 특정한 어둠의 시설도 도지사의 승인 대상이에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자연환경, 자해라 색깔 딱 칠하고 수질보호, 수해라 색깔 칠하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 건축하는 3층 할 때 3에다 색깔 칠하고 1000제곱할 때 1000에다 색깔 칠하자. 그러한 위락과 숙박입니다.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의 위락이나 숙박시설은 승인을 받아라 이거고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 위락과 숙박을 건축할 때도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우선 사전 승인 대상은 일단 대형이 나온다는 거죠. 대형의 규모가 뭐라고요?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리고 2번과 3번은 특정한 어둠의 시설. 어둠의 시설이 뭐라고요? 위락과 숙박. 그런데 2번의 경우는 3층이나 1000 이상이라는 규모 제한이 있는데 3번은 규모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요즘에 출제하더라고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일 때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자? 색깔 칠한 거 연결해보자. 자, 수 3천 이렇게. 자수하면 3천만 원 준대요. 자수 3천.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올까요? 맨 밑에 5번 봅니다. 임의적 불허가 처분 사유라고 되어 있나요? 제목이 잘못 들어갔어요. 그 제목을 지우고 허가 거부로 바꾸자. 허가 거부입니다. 제목을 싹 다 지우고요. 허가 거부. 허가 거부라는 건 이거죠. 허가는 말이에요. 기준에만 합당하다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요. 기속이잖아요. 근데 기준에 합당하다 할지라도 다음에 두 가지 사유가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허가를 빠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있다. 그럼 허가를 거부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객관성을 위해서 심의를 거친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허가 거부라고 한다. 그래서 박스에 두 가지 사유가 있나 확인해 볼까요? 이 두 가지일 때는 허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다. 이건 일련의 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1번의 경우는 저 경기도 일산 아시잖아요? 일산 학부모 데모 사태입니다. 이건 일산 학부모 데모 사태. 자, 일산의 신도시 개발할 쯤에 학부모들이 수백 명이 학교 주변에서 데모를 합니다. 왜 하나 봤더니 애들 학교 주변에 왜 러브트리냐. 그래서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허가권자가 학교 주변에 러브호텔을 만들어 줄 때도 기준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교육 환경이 부적합하죠? 이때는 허가를 빠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위락 숙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대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형태가 주거나 교육 환경에 부적합합니다. 숙박시설이니까 이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두 번째 건 뭐다? 정확히 2011년도입니다. 이건 2011년도에 춘천 펜션 매몰 사태. 강원도 춘천 있잖아요. 춘천 펜션 매몰 사태. 2011년도 하게 되면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서울의 우면산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강남 그 오거리인가요? 강남역이 물바다가 됐잖아요. 그죠? 그때 인하대 학생들이 춘천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때 7월쯤 됐을 겁니다. 아마. 봉사활동을 하고 펜션에 잠을 자다가 지하층에 잠을 자는 학생이 흙에 매몰돼서 사망을 했다고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보시자고요. 방제지구 보이고요. 자연재해 위험계산지구 나옵니다. 이런 지구 등 상습적 침수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는 지하층 나오잖아요.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합니다. 매몰 때문에. 그럴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를 거부하는 사유가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독 문제는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간단하게. 현행 건축법에는 허가 거부 규정이 있다더라. 심의를 거친다더라.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심의를 거쳐서 거부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만 확인합니다.
자, 이제 괄호 6번 공용 건물에 대한 특례가 나와요. 이것은 필기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입니다. 공용 건물 하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지은 건물을 공용 건물이라고 해요. 그럼 개인이 건물 지을 때는 당연히 허가 받는 거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자,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가 지은 공용 건물은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한다. 그럼 뭐로 대신한다? 사전에 협의한다. 허가권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면 허가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공사 끝나고도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요. 대개는 이제 사업이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준공 검사라고 안 해요. 사용 승인이라고 해요. 건물 다 짓고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자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 건물은 사용 승인도 안 받아요. 다 짓고 나서 잘 졌다라고 사후에 통보하면 돼요. 허가권자에게 사후에 통보를 하면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두 가지 특례가 있다는 거죠. 특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책을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죠. 자, 364페이지입니다. 거기 06번에 건축 허가 및 착공 제한이라고 나옵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딱 붙여요. 이건 단독 문제감입니다.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허가를 평생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허가해주면 문제가 있으니 당분간 보류하자 이거죠. 그러니 기간이 중요합니다. 몇 년을 제한하는지 기간이 중요하다. 자, 2번과 3번을 묶어주세요. 2번과 3번을 묶어서 제한자라고 적어서 제한자. 제한을 누가 하는지 보자. 2번은 국토부 장관, 3번은 특광도지사가 제한하죠. 자, 2번의 내용 봅니다. 국토부 장관 밑줄 딱 치고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국토에다 동그라미. 공식이죠. 국토가 나오면 국토부 장관입니다. 또 주무장관이 국방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이나 국민 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한다. 요청 동그라미. 누가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합니다. 요걸 지금 당장 허가해주면 국방에서 문제가 있다. 좀 보류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 그때는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허가권자 밑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국토 요청 이럴 때 허가권자를 제한할 수 있다.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착공도 제한한다. 착공이 뭐죠? 이미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공사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보류할 수 있다. 두 번째, 특광도지사 밑줄 딱 치고요. 특광도지사는 지역계획, 도시군계획 그랬어요. 지역과 도시라 각각 동그라미. 아까 국토일 때 국토부 장관이 제안했다면 이건 지역과 도시니까 범위가 팍 줄었잖아요. 특광도가 제안한 겁니다. 이럴 때 시군구에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군구 밑줄. 그리고 특광도지사는 지역, 도시 이럴 때 시군구를 제한하니 상급자가 하급자를 제한하는 패턴입니다. 자, 제한한 경우에 즉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요.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제한이 지나치다라고 인정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예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예요. 명자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특광도지사가 누구 걸 제한했다고요? 시군국을 제한했어요. 제한했으면 특광도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상급자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 보고를 받은 장관이 딱 보니까 너무 지나쳐. 이때는 해제를 직접 해요. 해제를 명해요. 해제를 명을 하면 그걸 받은 누가 직접 해제한다? 특광도가 해제한다. 결자 해제라는 거죠. 제한자가 해제하는 거지. 장관은 그저 명할 수 있답니다. 명자 빼면 틀리는 거 이건.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명할 수 있답니다. 이제 4번. 제한 기간 봅니다. 당연히 2년이겠죠. 중요하니까. 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인데 다만 1회 1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5번의 절차죠.
자, 1번은 제목방법입니다. 허가를 제한할 때는요, 주민 의견도 듣고요, 심의를 거친다고 돼 있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이유는 현실적 제한이 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건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 허가를 제한하면 국민은 피해를 보잖아요. 객관성을 위해서 심의를 거친다. 2번에다가는 위계적 절차라고 적으세요. 위계적 절차. 공법상 위계적 절차입니다. 국토부 특광 도니까 제한자 아닐까요? 그자는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을 때 즉시 제한 기간, 목적, 위치명 경계 등을 상세히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합니다. 그럼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자가 직접 공고하지 않는다. 제한자가 허가권자를 주면 이걸 받은 허가권자가 공고한다. 위계적 절차입니다. 여기까지가 제한이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기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요. 자, 2등 또 나왔죠?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 기간.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그 기간이 2년 이내입니다.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기간입니다. 자, 됐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건축 허가의 필수적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의무적 취소로 바꾸세요. 의무적 취소. 의무적 취소니까 취소하여야 한다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다로 내면 그대로 틀립니다. 그럼 그 제목 위에다 이렇게 적을까요? 대부분 임의적 취소. 대부분은 임의적 취소죠. 특정할 때만 의무적 취소입니다. 대부분 임의적 취소. 그러니까 박스에 지금 몇 가지 사유가 나오죠? 이 세 가지일 때만 의무고요. 그게 아닌 건 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고 끝나겠죠. 자, 의무적 취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았다 2년이 될 때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미착수 2년이에요. 또 괄호 속에 공장은 3년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를 받았으면 빨리빨리 착수를 해야 되는데 2년이 될 때까지 착수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공사 현장이 방치되면 철근이나 벽돌이 쌓여있잖아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반드시 취소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착수는 했다는 거죠. 확인하세요. 착수는 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합니다. 착수를 해갖고요, 땅을 팠어. 근데 완료가 안 돼. 그럼 파인 땅에 물이 고이게 되면 산에 빠질 수가 있다. 위험하니까 반드시 취소한다. 그럼 3번은 바로 이겁니다. 설명 좀 들으시고요. 3번은 여기 A라는 자가 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를 샀다 이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이 토지를 저당권을 설정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샀어요. 그래서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하려는 쯤에 허가는 다 받았는데 은행에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이 몇 개 토지를 어떻게 한다? 경매 붙이겠죠. 그죠?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붙였어. 그래서 B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니까 B가 이 대지의 소유자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A는 토지를 다 사가지고 허가까지 받았는데 대지 소유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건물 못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자에게 6개월 기간을 줘요. 한번 기회를 줍니다. 6개월 안에 네가 얘를 만나서 다시 땅을 재매입해라. 재매입하면 괜찮다. 근데 재매입을 못했다면 얘는 착수가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한다. 얘 걸 취소해라야만 얘가 새로운 허가를 받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착공신고 전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공사 착수가 불가능해. 재매입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취소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요 세 가지는 의무적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첫 번째는 미착수 2년. 두 번째는 완료 불가능. 세 번째는 경공매 6개월 이내 착수가 불가능. 2년 또 나왔어 지금요. 다시 정리합니다. 네 번째 2년이죠. 허가를 받았습니다. 2년 이내 착수를 해야 되거든요. 2년 이내 미착수했다. 그때는 무슨 사유? 허가의 의무적 취소.
허가의 의무적 취소입니다. 취소해야 한다죠. 의무적 취소 이렇게. 이제 좀 이따가 5번 하나 더 쓰면 5개가 딱 떨어지겠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축 법령을 위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OX. 건축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X죠. 요 세 가지가 아니니까 할 수 있다로 끝이 나야죠.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08번 아까 했던 거. 건축인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받았다.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라 하지 아니하면 심의 결과는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아까 설명드린 거죠. 여기 나오는군요. 2년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 장 넘기시고요. 이제 3절에 건축 신고를 좀 마저 보겠습니다. 대부분은 허가 대상입니다. 근데 경미한 건물은 신고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허가를 신청하면요. 기준 심사하겠죠. 기준을 심사하여 허가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서류만 접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기존에 갖출 서류만 딱 접수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건물일 때 신고가 되겠죠. 그래서 박스에 신고 대상이 무지 많이 나오죠. 요건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별표 딱 치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면 한 문제 맞고 공부 안 하면 틀립니다. 근데 박스를 딱 보니까 숫자가 많아요? 조금이에요? 무지 많아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기 싫다고요? 근데 한 페이지 딱 해가지고 한 문제 맞으면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여태까지 제가 30년 이상 강의하면서 이걸 못 외워가지고 틀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마십시오. 무서운 얘기다, 그죠? 자, 그럼 신고 한번 볼게요. 건축법상 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시, 특도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특시, 특도 시군구는 누굽니까? 원칙적인 허가권자죠? 자, 이제 보자.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자, 85제곱이라 색깔 딱 칠하세요. 85제곱미터 하면 공법상 혜택받는 숫자. 무슨 규모죠? 국민주택 규모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니까 혜택을 준다고요. 그래서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에 하라는 그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 원래는 얼마 이내의 증축인데? 85제곱 이내의 증축인데 몇 층 이상이라면? 3층 이상이라면 그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까지 가능하다 얘기예요. 잠깐 여기 봅니다.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이 건물이 2층짜리예요. 3층 이상 아니죠? 여기다 증축을 이렇게 했대. 한 층을 이렇게 증축했어. 증축의 면적이 85제곱 이내야. 신고하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6층짜리야. 6층이면은 3층 이상이죠. 그때는 85까지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3층 이상이면 연면적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전체 면적이 1000제곱이래요. 그럼 그거에 10분의 1이니까 100제곱까지 증축해도 된다 이 뜻이라고요. 이해됐나요? 네. 원래는 얼마 이내인데? 85 이내인데 몇 층 이상일 때? 3층 이상이라면 그 연면적의 10분의 1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다음 2번은 뭐냐면 도시지역과 비도시는 어디가 더 중요한 지역이에요? 도시죠. 그럼 비도시라면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신고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비도시에서 소규모, 비도시에서 조그만한 거 진다면 신고로 봐준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비도시적이죠. 여기서 조그만한 거 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 미만이고 3층 미만. 비도시에서 소규모를 친다면 신고로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소규모가 얼마입니까? 200제곱 미만이고 3층면 200과 3층의 동시충족 이거라고 돼 있잖아요.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입니다. 다만 다음은 또 제외입니다. 가번 지구 단위계 구역, 나번에 방제지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붕괴 위험지구 나오죠. 지구 단위계 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이면 비도시에서 작다 할지라도 허가를 받아라 이거예요. 왜?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지구 단위 교육은 체계적 개발을 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3번에 대손 나오나요? 가번은 숫자가 나오고 나번은 종류가 나오는데 이건 자세히 들어가지 말고 일단 개략적으로 대소는 신고하면 된다더라 이렇게만 피상적으로 알아두세요. 대소는 신고네 이렇게. 이걸 세밀하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대소는 대략적으로 신고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4번 갈게요. 4번에 5개가 나오네요. 가번 봅니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 이하인 건축물 그랬어요. 연면적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연면적하고요. 연면적 합계는 다르겠죠. 연면적은 뭘 더한 거죠? 바닥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죠. 연면적 합계는. 자, 이렇습니다. 여기 대지가 있거든요. A동이 있습니다. 건물 A동 2층이래요. 그럼 A동의 1층 바닥과 2층 바닥을 더하면 A동의 연면적이라고 하죠. 그죠? 바닥을 다 더했어요. 근데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한 동만 있으란 부분은 없잖아요. 2동이 있다고 쳐보자. 이게 B동이래요. 그럼 B동도 마찬가지로 1, 2층 바닥을 더하면 B동의 연면적이죠. 그죠? 요거 2개를 더한 게 연면적 합계입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의 모든 건물의 연면적을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연면적 합계가 나오면 2동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동 이상.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 이하 그랬으니까 2동 이상을 더한 게 100 이하니까 작지 않겠느냐. 그러니 신고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2동 이상 더한 게 100 이하니까. 자, 이제 다음은 높이를 3m여로 증축합니다. 높이가 3m라면 한 개층이 들뚱말뚱합니다. 그 이하로 증축한다면 높이를 높인다면 신고로 풀 수 있겠다. 다음은 표준 설계도서 밑줄 치고요. 둘째 줄에 건축조례로 정한다 밑줄. 표준 설계도서 하게 되면 설계의 기준이에요.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대부분 표준 설계도서로 건축을 하죠. 그럼 대부분 건물이 신고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특정하는 건물. 표준대로 줬는데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물은 신고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라번에다가 공장 최적부지라고 적자. 라번은 공장의 최적부지입니다. 최적부지. 그럼 공장의 최적부지에다가 쪼만한 공장을 진다면 봐주자 이거예요. 자, 우선 공장의 최적부지 찾습니다. 공업지역 밑줄. 지구 단위 교육교인데 산업유통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나옵니다. 공업지역 하나, 지구 단위 교육인데 산업유통용이 둘, 그 다음에 산업단지가 셋입니다. 공장 최적부지죠. 그래서 조만한 공장이에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 이하인 공장. 공장의 최적부지에 조만한 공장을 지으니까 봐주자 이거예요. 친구로 풀 수 있다. 자, 이제 마번은 농촌으로 가는 겁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읍면적이 나왔고요. 200제곱 이하의 창고랄지 400 이하의 축사나 작물재배사. 이것은 신고로 풀 수 있다. 자, 고개 좀 들어보시죠. 딱 한 번 읽어봤죠. 근데 여러분들의 잔존력을 테스트한다. 고개 들어보시고. 신고 대상이 꽤 많았었어요. 그죠? 한 9개 되리라고 보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숫자가 얼마죠? 혜택받는 숫자.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B도시가 나오죠? B도시의 조만한 거. 조만한 게 얼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그리고 대수선. 그리고 2동 이상을 더한 걸 연면적 합계라고 그러죠. 얼마야? 100. 높이를 몇 메타야? 3m야 증축. 5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공장으로 가자. 공장은 얼마? 2층이고 500이야. 참고론 200. 축사 단물재는 400. 이렇게 숫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박스를 빠져나오면 첫 줄에 5일 보이나요? 박스 밑에 5일 보이죠? 그리고 밑에 신고 수료보 통지. 쭉 읽어보세요. 신고라는 것은 서류를 접수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를 접수했으면 받은 자가 잘 받았다라고 5일 이내 신고 수료를 통지해 주는 겁니다.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읽으면서 5일 이내 신고 수료를 통지한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위에서부터 6째 줄을 봐야 합니다. 신고를 한 자가 찾았습니까?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이력은 없어집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제목은 효력상실. 우리 건축법에 효력상실이 3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아까 사전결정이 있었어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다.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하라.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두 번째, 건축인의 심의 결과를 통지받았다. 심의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것도 2년이죠.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라.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 결과는 효력 상실. 세 번째, 건축 신고했습니다. 건축 신고했다. 1년 이내 착수를 안 했다. 그렇다면 신고 효력은 효력이 상실된다. 딱 3가지요. 이렇게 자꾸 묶어서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